예, 이어지는 순서는 고등교육 현안 논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대기업에서 두 개의 TF를 꾸려서 운영했었는데요. 대학 지역혁신 TF와 소규모 대학 TF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개 TF의 결과 보고를 중심으로 현안 논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은 좀 시간이 더 제한적입니다. 세션당 15분씩이고요. 10분 발표에 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 지역혁신 TF를 맡으셨던 우송대학교의 오덕성 총장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10분 시간 주셨으니까 딴 얘기는 생략하고 바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추진 배경과 경과, 태스크포스의 주요 결과, 협업적 거버넌스의 구축 모형, 제안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과 경과를 말씀드리면 현 정부에서 120대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시대를 2022년 7월에 주요 아젠다로 제정했고 대통령 주재 1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서 구축 방안의 기본 방안을 발표했고 여기에 맞추어서 일단 5개의 시범 지역 7개의 시도를 선정을 해서 긴박하게 대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구성을 하고 지난 1년여의 작업을 했습니다. 구성은 7명으로 구성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총장님들과 그 총장님들이 추천하는 지역의 중요한 거점 대학이나 대학의 기획처장들 해서 7명의 위원과 7명의 전문위원 그리고 지역의 발전연구원 혹은 지방정부에서 일을 했던 7명의 자문위원 그래서 21명이 대략 4개월간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에서 중간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6차에 걸쳐서 중간 보고와 검토를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중간에 지역 혁신, 라이즈와 관계되는 중요한 그 기관들이 함께 토의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개최하는 지방시대 엑스포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광역지자체 협의회 그리고 2개 학회가 같이 협업하면서 저희들이 논의했던 것을 중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을 드리면 5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많은 대학 총장님들이 걱정하시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 거버넌스가 아니라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 모형. 두 번째는 독립법인, 비영리의 독립적인 라이즈의 추진 체계.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즈 센터장, 또 전체를 이끌어낼 본부장 및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 이것은 많은 총장님들이 지방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공무원이나 연구원들이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걱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대학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네 번째는 가장 심각하게 저희들이 봤던 최고심의 의결기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구가 현재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 돼 있고 자연스럽게 지자체, 광역지자체 장이 총위원장이 되는데 그것을 지자체장과 지역대학의 총장 대표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안을 제안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라이즈 체계가
2025년부터 시작이 돼서 단계적으로 정돈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한 로드맵 수립, 법적 제도적 검토, 성과관리 지침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논의 결과 교육부에서는 라이즈 운영체계 및 사업 안내 지침에 저희들이 같이 검토했던 시안을 반영해서 제가 알기는 한 달 전에 지역을 돌아가면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률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의 인정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중요한 내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요 반영 내용 정리를 하면 협업형 지역혁신 거버넌스가 20조에 수용이 됐고 독립적인 추진체계 구성 및 조직의 역할 이것이 24조, 성과관리가 26조 등에 수용될 수 있도록 최근에 가장 모범적인 어떤 협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이나 서구에서 지난 30년 동안 지역의 발전을 지역 스스로가 이끌어 나가기 위한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형 검토를 연구진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협업형의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기본 구조 해서 요건을 협업 문화부터 시작해서 지속성까지 7개의 기준을 걸었습니다.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희 총장님들이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개별 사안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대학이나 혹은 개별적 이기주의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리저널 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7개의 글로벌하게 얘기가 돼 있는 그러한 아젠다를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좀 복잡한 그림이지만 그림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그림이 교육부 내지는 광역지자체 협의회 쪽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맨 위에 비전부터 혁신의 목표 설정, 추진 과제 이것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혁신, 지역 성장의 자원이 인재이기 때문에 그 인재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기업, 지역의 각종 기관이 협업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맨 끝에 지역 혁신의 성과 도출해 보면 일자리 창출, 소득, 창업, 인구 유입까지 이렇게 전체를 걸 수 있는 큰 그림을 5년짜리의 큰 그림을 지자체와 대학이 같이 세우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지 오셨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 내용 역시 위에 있는 것처럼 지자체와 정부의 관련 기관, 대학들이 함께 그러한 큰 방향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하고 그 협약한 내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혁신 플랫폼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라이즈 체계고 거기에 중심에 라이즈 센터가 시행기구고 관련 지원 내용들이 있는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추진 과제는 각각 7개, 8개 제안을 했는데 시간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제안입니다. 저희 제안들이 현재 법이나 시행지침에 수용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지금 현재 2025년부터 시행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년에 기존의 지자체 주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대학과 함께 협업해서 세울 수 있는 방안과 내용을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역혁신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맨 밑에 라이즈 센터가 있는데 그 라이즈 센터와 중앙정부, 지자체 같이 묶어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기구 시스템입니다. 다음 사업 공모 방식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총장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별로 각 대학이 제안서 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잘라내고 하는 이러한 그 하향식 혹은 공모형에서 상향식 협업형 공동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참여 방식을 얘기를 했고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정부의 건의서에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도 현행의 사업비 중심에서 대략 대학회계 포뮬러 방식의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신의 정합성을 기반으로 한 대학 자율 사업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후 관계부처 정책 사업과 연결시켜서 총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했고요. 총장님들 자리 옆에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한 6개월쯤 더 이것은 체계적으로 작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 체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중장기 과제로 크게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부울경도 그렇고 또 대전, 세종, 충청 지역도 그렇고 현재 라이즈 체계를 광역 지자체 한 개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초광역적인 협업 체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집어넣지 않았는데 고등교육위원회에 대한 단체별로 약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만 가지고 너무 고등교육을 지자체가 관장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일부 의견들이 있어서 지난주에 교육부와 협의하는 가운데 라이즈 위원회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결정은 안 됐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워낙 다르고 지자체장이나 지역의 여건상 이게 서로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2025년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교협 차원에서 라이즈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라이즈 체계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025년에 시행되고 아마 2, 3년 후에는 수도권까지 확대될 텐데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자 하는 의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덕성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더욱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 총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로 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한 5분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예, 자세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요. 주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 총장 감사드립니다.